안녕하세요. 내비게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의료관계법규 의료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8장의 보칙과 제 9장의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의 보칙의 전문입니다. 자, 의사들이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 의사들이 전문의가 되려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련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 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 과목은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나눠지죠. 그래서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이 전문 자격을 받았지만 이 종합병원 또는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에서만 이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전문의와 한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이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그리고 수련치과병원, 수련 한방병원에 한해서만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간호사입니다. 자, 간호사이지만 이 면허 외에 전문 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에 자격 인정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애국에 해당 분야 전문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문 간호사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한지 의료인입니다. 이 한지 의료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법 조항을 삭제시켜야 될 상황인데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한지 의료인은 이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지 의사, 한지 치과 의사, 한지 한의사라고 하는데 이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만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지 의료인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의료인으로 볼 수가 있고, 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지 의사, 한지 치과 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이 허가받은 지역에서 이 10년 이상 의료 업무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입업 시 당시에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사들의 면허를 줄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지 의료인의 이 허가 지역 변경입니다. 한지 의료인이 이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만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허가 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시도지사의 허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그 소재지를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시도가 2개 이상 걸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르죠? 예. 허가 지역을 변경할 때는 그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또는 다른 시도로 변경하거나 2개 시도 이상이 걸쳐 있는 지역일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명령권자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지 의료인의 이 허가 지역 변경에 관한 허가를 할 때는 다음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 취약지인 읍면으로 한정하고, 또는 인구나 교통, 그 밖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그 진료 구역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변경 전의 허가 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자로 한정하고, 다만 허가 지역의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의료인이 있거나 또는 벽지, 오지 또는 섬 등에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간호조무사입니다. 자,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당연히 시험에 합격해야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했습니다. 자격. 네, 자격. 자,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이 의사들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의학 간호나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조무사는 이 면허가 아니라 자격으로, 면허증이 아니라 자격증으로 본다겠죠. 그래서 이 자격의 차이과 면허의 차이는 뭐냐? 자, 자격은 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 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평가 또는 인정되는 것을 자격이라고 하고, 이 면허는 국가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특수한 행위 또는 영업을 특정한 경우나 그 사람에게 허가하는 행정처분을 면허라 합니다. 그래서 면허와 자격의 차이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의료유사업자입니다. 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골사, 탈골이나 뼈 골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맞춰준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침사, 침을 놓는 사람, 구사, 어떤 부항 같은 것을 도구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사람을 의료유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유사업자는 자기 해당되는 시술소에서 치료가 아닌 이 시술을 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이 의료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마사입니다. 자,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된다. 당연히 특수학교 중에서 이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받았고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 마쳐야 되고, 또는 이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마 수련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 수련 과정을 갖춘 자 중에서 시각장애인 중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래 내용은 뭐 다른 내용과 같습니다. 일단은 의료법을 준용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경비 보조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또는 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해서 어떤 시설 운영 경비 조사 연구 비용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국비겠죠. 국비. 예. 시도지사가 하는 것은 어떤 시비나 아니면 도비가 되겠죠. 예. 그래서 보통 어떤 지자체에서 어떤 경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국비 지원과 시비 또는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때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인증을 신청해야 되는 의료기관 또는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여기서 종합병원을 제외시킵니다. 이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돼야겠죠. 예. 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문이 있죠. 청문. 이 어떤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취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문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당연히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인증 또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 또는 의료기관 인증이나 조건부 인증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과 장비 등의 사용 금지 명령이나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또는 의료인 면회 취소할 때는 당연히 청문을 실시해서 그 내용을 들어본 후에 잘잘못을 따지고 나서 뭐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금지 명령 아니면 취소 폐쇄 명령을 해야겠죠. 자, 다음은 이제 벌칙입니다. 자, 벌칙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우선 가장 큰 것만 빼먹지 말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칙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고 있을 때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죠. 이때는 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 즉 환자죠. 자, 이런 의료에 관련된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고 좀 크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사망까지 가게 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부분이 신설되면서 좀 의료행위에 대해서 좀 강화된 부분입니다. 다음은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의료인 면허를 대여한 사람 또는 대여받거나 아니면 대여를 알선해 준 사람. 자, 의료인과 같이 이번에는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 아니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도 마찬가지 면허 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된 때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경우나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또는 의료행위의 간섭 아니면 시설, 기재, 약품,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 점거하거나 진료를 방해하거나 어떤 교사 방조한 경우에 그리고 전자처방전이나 진료 기록 전송 시스템 또는 전자 의무 기록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 누출, 훼손, 변조 또는 훼손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자,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아니면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자,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을 폭행 또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이 관한 내용은 이 앞에서 나왔죠. 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말 참 어렵죠. 지금 무슨 말인지. 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해야지만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없었다 하면 그거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친고죄하고는 별개입니다. 친고죄는 이 본인이 제시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처벌을 하지 않겠다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료법에 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다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법은 지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지역보건법 이 세 가지로 해서 20문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고 크게 어려운 것은 없으니까, 하지만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뭐 당연한 거 있으니까 그런 부분 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